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도시 전설에 대해서 알아볼 건 아니고요. 세계에 존재하는 으스스한 표지판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Reddit이라고 하는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있는 으스스한 표지판, 게시판에 있는 그런 표지판들입니다. 이게 원래는 무섭게 하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표지판은 아닌데 이게 생소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약간 뭐야 이 표지판 싶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표지판입니다. Mind Warning, 지뢰주의라고 타지키스탄에 있는 표지판이래요. 와, 이게 사실은 뭐 확 와닿는 그런 표지판은 아니긴 해. 엄청 무섭느냐? 그건 아니야. 근데 이제 지뢰주의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살면서 보거나 듣거나 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약간 무섭죠. 그리고 이 마네킹, 이 픽토그램이라고 하죠. 픽토그램의 이 모양도 우리가 늘상 봐오던 그런 막 국제 표준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되게 기괴한 느낌이 들어요. 묘하게 더 사람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간에 으스스한 사인이네요. 그죠? 뭐가 됐든 간에 지뢰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집안이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표지판들은 보이지 않는 위협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사인도 있습니다. 이건 노르웨이에 있는 그 경계, 국가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표지판이래요. You are currently in the border area to Russia. 당신은 지금 현재 러시아로 향하는 국경선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Special rules of conduct and movement apply. 이쪽에서만 발현되는 특수한 법률이나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nfractions will be prosecuted 라고 해서 이를 어기는 사람들은 이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The border corridor is under surveillance 라고 해서 이쪽 지역이 이제 감시 하에 놓여져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으스스한 사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줄이 약간 좀 거슬리죠. 여기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어떤 행동 강령 이런 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러시아 방식의 어떤 러시아식의 어떤 좀 과격한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러시아가 최근까지도 공산권의 국가였고 지금도 이제 좀 으스스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지 않나요? 푸틴이 이제 다시 당선이 됐을 때 투표율이 120%인가? 막 그러지 않았어? 거기 잘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간에 독재 국가 같은 느낌이 아직도 들고 그리고 뭔가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본인만의 논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러시아식의 이 특수한 행동 강령이나 이런 것들이 순수하고 고분고분하게 사람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서 약간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표지판도 있습니다. Attention, 주목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The trail ahead is difficult and very rugged. 이 앞에 있는 산책로는 매우 가기가 어렵고 또 이제 뭐랄까 rugged라고 하면은 좀 무거워서 질질 끌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for experienced hikers with proper foot gears and equipment only
하이커즈라고 해서 매우 숙련된 하이커들, 그들 중에서도 이제 적합한 어떤 기어 같은 거, 장비 이런 것들을 착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 사진으로만 잠깐 봤지만 여기 안개 껴있고 나무 우거지고 이런 게 일반 사람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 산지가 험한 곳들은 뭐 워낙 많지만 더 대자연이 우거져 있는 그런 나라들의 이런 숲 같은 곳들은 더더욱이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런 사인이었고요. 다음 표지판도 있는데 글이 되게 많네요. You are leaving the ski area boundary via gate 3 라고 해서 당신은 지금 스키의 그 코스? 로프? 이런 것을 지금 벗어나고 있다.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terrain beyond this point, 앞에 있을 이 땅 이런 것들은 is not patrolled or maintained and rescues may be slow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지역의 이 구역들은 순찰을 주기적으로 돌고 있지 않아. 그리고 뭐 유지 보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구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느릴 수 있다. 잘못 들어가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못 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if ski patrol responds $500 per individual fee may be imposed 라고 해서 만약에 순찰을 도는 사람이 있긴 할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 사람이 개인을 구조하게 되면은 $500의 비용이 요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갔다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구조를 뭐 되면은 다행이야. 근데 그렇게 구조를 돼도 65만 원 정도가 청구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사설 구조 이런 곳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비용 청구를 사람 구하는 데 쓴단 말이야? 싶겠지만은 외국의 이런 아주 오지산간 이런 곳들은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There are numerous cliffs and unskiable areas beyond this sign. 이 표지판 너머로는 정말 많은 절벽들이 있고 또 스키를 타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밑에는 No avalanches mitigations work is performed in this area 라고 해서 그 아발란체가 눈사태, 산사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이 앞에는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겠어? 원래 이런 산간지방들, 특히나 눈이 많이 쌓이는 산간지방들은 눈이 일정 이상 쌓이게 되면은 이 갑자기 산사태가 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일부러 인공 산사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일부러 피해가 커지기 전에. 근데 이 앞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스키를 타다가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뭐라 써 있는 거야? 너무 작다 글씨가. Do you have backcountry knowledge and training? 라고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욱이 스키 관련된 기술이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두 번째는 Are you properly equipped with transceiver and shovel, probe and partner? 라고 해서 당신은 그 무전 송신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삽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느냐? 충분히 탐지나 탐사 이런 것들을 했느냐?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동료도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면은 여기를 건너갈 생각을 그냥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세 번째도 있는데요. Do you have current avalanche
hazard and weather forecast라고 해서 지금의 산사태 경보나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기상 예보, 일기 예보 이런 것들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앞으로 기상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그런 기상 변동에 의한 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네요. 다음 네 번째도 있어요. Do you or anyone in your party know where you are going and how to return to the ski area? 라고 써 있습니다. 당신 혹은 당신이 속해 있는 그 파티 구성원들은 지금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스키 탈 수 있는 구역으로 돌아오는 길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묻는 그런 질문이네요. 다섯 번째도 있습니다. Have you left your backcountry itinerary with anyone?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어. 이건 챗 GPT한테 물어볼게요. 당신의 오지 여행 일정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라는 뜻이에요. 보통 오지나 외딴 곳을 여행할 때 안전을 위해서 여행 일정을 누군가에게 알려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나 이번에 스키 타러 여기로 갈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가족이든지 동료든지 그 사람들한테 알렸느냐, 당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스키 여행 코스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알려줬느냐라고 이제 써 있는 건데, 아우 으스스하네, 그죠? 다음 여섯 번째, Assume the tracks you are following lead to a cliff라고 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은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셔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절벽이 나올 수 있는 곳이니까 정말 요주의를 해서 타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낭떠러지를 기대하고 타라는 건 아니고, 낭떠러지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곧 있으면 낭떠러지가 나올지도 몰라 라는 가정을 하고 스키를 타야 된다 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If you answer no to any of these questions, don't go. 여기에 있는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요 라고 하셨다면 가지 마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는 Boundary Gate 3, 이제 나뉘는 구역인가봐, 이쪽 그 문 같은 데가. You are leaving the Steamboat Ski Resort Boundary. 당신은 지금 이 이름이겠죠? 이 리조트의 이름이겠죠? 스팀보트 스키 리조트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This is your decision point 라고 해서 여기부터가 당신의 선택의 기로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써 있으면 가지 마라. 여기 넘어서 꼭 스키 타야 되겠어? 에? 하여튼간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진짜, 그리고 이 공포의 표지판 알아보는 게 지금 벌써 거의 한 5번째 정도의 시간인 것 같은데, 정말 많은 표지판들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가지 마세요야. 대다수가 정해진 길로만 가세요예요.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여기서 다이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행동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경로를 벗어났을 때 위험이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표지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다음 사인도 있는데요. 이건 또 뭘까요? Caution, 주의, Decision Making Simulator. 이게 뭔 뜻이지? 한번 챗 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Decision Making Simulator는 의사결정 시뮬레이터라는 뜻이에요.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상황을 주고 그
그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려보는 연습을 하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 업무나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 미리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가상 실험 같은 것들은 현실에 진짜로 일어날 것들은 아닌데 만약에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벌어지는 실험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방이라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Training and Research Exercises in Progress. 훈련과 연구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 밑에가 가관인데 You may hear sounds of simulated violence such as yelling, gunfire, and or vulgar language 라고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어떤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건데 가상의 굉장히 폭력적인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의 비명, 누군가의 이 총성 혹은 이게 vulgar language라고 하면은 되게 저속한 표현들, 욕설 이런 것들이 이 방 안에서 들릴 수 있다. 야, 씨 이거 말이 돼? 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게 상당히 누군가의 감정을 많이 요동치게 한다든지 일상 외적으로 벌어지는 것들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피실험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일상적인 것보다 더 격해 있을 수 있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총성이 들리든 비명소리가 들리든 욕설이 들리든 뭐가 들리든 간에 그냥 가상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무시해달라 혹은 그럴 수 있으니 미리 고지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듣도 보도 못한 표지판이고 게다가 심지어 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오니까 상당히 으스스한 부분이 있네요. 그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요플레 뚜껑을 따고 이 뚜껑을 안 핥아먹고 버린다든지 이런 영상들을 피실험자들한테 보여주면은 욕을 막 할 수 있어. 저 미친 자식들 저거 야 임마! 이러면서 소리 지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아주 폭력적인 비디오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벌어지는 실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일견 드네요. 다음 그 밑에는 뭘까요? 엘리베이터처럼 생겼는데요. 적정 수용 인원 이상은 탑승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Overcrowding can lead to entrapment 라고 해서 표현이 좀 웃긴데 과적, 그러니까 더 많이 타게 되면은 그 자체로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근데 약간 좀 표현이 좀 웃겨요. entrapment라고 하면은 약간 함정? 뭐 이거 의도치 않은 함정 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냥 이런 표현 안 쓰고 그냥 안전을 위해서 탑승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됐을 텐데 여튼 그러네요. 다음도 있습니다. Wash your hands after using the toilet 라고 해서 이제 볼일을 보신 다음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 위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방구에서 많이 파는 동그란 그 스티커 있잖아요. 이게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붙어있는 느낌인데 1 trillion germs can live in 1 gram of poop 라고 해서 표현이 다소 저속하긴 합니다만 1g 정도의 이제 대변에 1조 마리 정도의 세균이 서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세균이란 건 아니고 이 정도로 조밀하게 세균들이 많이 있다. 1g 정도의 어떤 그런 대변의 양에서도 많이 이제 검출될 수 있으니까 꼭 손을 씻어달라 뭐 이런 표지인데요. 사실은 1조 마리의 세균이라는 게 감도 안 와.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근데 이렇게 스티커로 쫙 붙여놓으니까 이게 1쪽에는 무조건 아니겠지만 이것보다 혹은 이만큼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손을 좀 더 잘 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이런 표지판들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눈을 좀 끌어당기는 느낌도 분명히 있고.
다음 표지판도 있습니다. Nothing you do on this site today will be as important as going home to your family and loved ones 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가스 플랜트라고 하는데 어떤 걸 뽑아내는 그런 시설이겠죠. 아주 위험한 시설일 거예요. 여기서 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당신이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는 안 중요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작업해라. 집에 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 삶의 진짜 목표지 여기서 극한의 어떤 뭐 효율성을 뽑아내서 일을 하고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걸 감당하면서 일하는 건 당신의 몫이 아니다 라고 좀 경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사실 일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보시니까 큰 감흥이 없을 순 있겠지만 제가 만약 노동자라면 이런 거 하나도 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거를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직원이지만 우리 일보다 당신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지해 놓는 이런 게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나한테 조금의 위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좀 의미심장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표지판도 있습니다. Glacial Lake Hazard라고 합니다. 뭐 빙하 이런 것들이 떠오는 뭐 그런 곳이겠죠? 글래시어니까요. Danger 위험합니다. Glacier Lake Multiple Hazard Exist 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빙하 같은 게 있는 호수이거나 꽤나 자주 얼어있는 호수거나 뭐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위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 표지판이 적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unstable iceberg라고 해서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빙하가 있다는 거죠. Icebergs can move and spin violently at any moment. Keep at a safe distance라고 해서 이 빙하는 갑작스럽게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급격하게 확 돌아버릴 수도 있다. 그냥 삽시간에 아무런 예고 없이.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위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의 행동을 좀 삼가달라 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Glacier terminal face is very unstable. 특히나 빙하의 끝부분은 상당히 unstable하다. 되게 좀 위태위태할 수 있다. Ice can break off from above or rise violently from below 라고 해가지고 이 얼음이 갑자기 이제 부러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밑에서 부서진 게 갑자기 위로 팍 솟구치면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때릴 수도 있나 봐요. 워낙에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떠있는 빙하보다 물속에 있는 게 더 깊으니까 갑자기 위에서 팍 솟구친다든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나 봐. 그러니까 거리를 제발 유지해달라 라고 적혀 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 extreme cold. 아주 춥습니다. The water is only 3 degrees Celsius 라고 해서 이 물은 섭씨 3도밖에 안 됩니다 라는 건데 0도에 가까울 정도니까 상당히 찬 물이겠죠. 일반적으로 찬물이 뭐 에이 얼마나 차갑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여러분들도 다들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혹은 공감 못 하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찬물을 트는 거랑 정말 찬 곳에 있는 물이랑의 온도차는 장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옛날에 군부대에 있을 때 완전 산속에 있는 군부대였는데 가끔 온수 샤워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냉수로 샤워를 했어야 되는데 장난 아니야. 아마 산속에 있는 물을 그대로 끌어오는 곳인 것 같아. 그 부대가. 너무 차가워. 진짜 아파. 맞으면서. 칼 맞는 느낌이야. 그 정도의 물의 온도라면
아마 들어갔을 때 정말 급격하게 심정지가 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체온증도 굉장히 빨리 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네 번째 surge wave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주 급작스러운 파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Ice can calve off the glacier and create a large waves 라고 해서 이 빙하가 녹거나 해서 우르르르 무너지면은 그것 때문에 아주 큰 파도가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팡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라는 거네요.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thin ice. 얼음이 얇습니다. When lake is frozen, ice is not safe to walk on 라고 해서 호수가가 얼었다고 해도 얼음은 그 위를 걸을 만큼 튼튼하게 얼어있지 않을 수 있으니 올라가서 걸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Your safety is your responsibility 라고 써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얼어있는 이 빙하나 빙판 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구는 일단은 계절감이 꼭 맞아야만 되고, 그죠? 여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겨울에만 가능하니까. 그리고 물 위를 걷는 행위도 인간은 불가능하니까 그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올라가서 걸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그린란드나 추운 지방에는 항상 이렇게 빙하에 올라가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이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많이 알아봤는데 한 두세 개는 더 봤거든요. 이런 표지판들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나라에 갔을 때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멀리서 사진만 찍으면서 눈으로만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뜨네요. 오, 뭐야 이거? 이거가 그 뭐랄까 숲길의 끝에 있었대.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도로의 거의 마지막쯤에 있었대요. 근데 표지판이 돼지 머리가 가짜겠죠. 가짜겠지만 No trespassing. 출입 금지. Violators will be prosecuted. 이거를 어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라는 식의 경고문인 건데 아마도 예상컨대 사유지인 것 같죠? 네. 아마 길 쪽에 인근에 있는 사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길인가 보다 하고 사유지에 들어오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주인분께서 이렇게 표지판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 할로윈 마스크처럼 보이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서야 이런 표지판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여튼간에 기괴하네요. 그죠? 약간 그게 좀 떠오른다. 파리대왕? 그게 좀 떠오르기도 하네. 그죠? 이렇게 돼지 머리를 딱 걸쳐 놓으니까 으스스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웃고만 넘어가고 어이 무섭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 이 우리나라는 사실 뭐랄까 진짜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상대방도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나라고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예민해서 이렇게 걸어놨다기보다는 정말 안전에 대한 게 보장되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이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음 뭘까요? Danger, 위험합니다. Gain control of elevator before entering fit 라고 해서 아마도 뭐 구덩이라든지 뭐 이런 곳이 있나봐. 굴 같은 곳들.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야. 근데 구덩이에 들어가다가 뭔가 찌부가 쭉 된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지판이 있는 게 아닐까요? 뭐 잘은 모르겠어요. 맥락을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그런 표지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상하기가 너무 싫다. 그치? 내가 어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위로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온다? 끔찍하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표지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영어가 아니네요. 이거는 터키에 있는 표지판이랍니다. 그 터키어로 써 있는 것 같은데요. Warning, 경고. Along the road, 이 앞에 있는 이제 도로들은 loose surface material, 이 표면이 고르지 않고요. Dangerous curves, 굉장히 위험한 경사면이 있고요. 맥스 스피드가 50km/h밖에 안 됩니다. Uneven road surface, 그래서 또 고르지 않은 표면이라고 지금 사인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 표지판에 써 있는 것 자체는 그냥 그러거든요. 좀 도로가 정돈이 많이 안 돼 있고, 커브가 좀 많이 나오고, 이 뭐랄까 표면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괴한 이유는 이 표지판에 총알이 박혀 있는 거야? 그죠? 아니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탄흔 같잖아. 그게 좀 무섭네요. 이쪽이 아마 군사작전 지역이었다든지 뭐 그러면은 충분히 뭐 이런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일상적으로 이 바닥이, 도로 바닥이 고르지 않게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 화물 트럭 같은 게 많이 지나가는 길들이면은 충분히 이렇게 포트홀이 생기거나 좀 가라앉아 있는 지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마도 군사작전 지역이면 탱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갈 테니까 더더욱이 도로가 더 고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군사지역에서 있는 표지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왜냐면 저도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탱크나 이런 것들을 도로가 많이 가거든요. 도로가 진짜 고르지 못한 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사람이 갑자기 나올지 모르니까 시속도 굉장히 낮게밖에 밟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도로교통법이 미국령을 따르기 때문에 마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이. 근데 되게 낮게 돼 있어. 어떤 구역들은 진짜 막 25km/h 정도로밖에 못 달릴 정도로 되게 저속으로 달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인데요. 미사일이 터지고 있는 표지판이네요. 그죠? Military explosive and hazardous debris on these sites may cause serious injury or death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뭐 폭발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잔해들 같은 게 이쪽 지역에 있는데 그게 아주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Visitors and pets should stay on trails 라고 해서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같이 온 반려동물들은 꼭 정해져 있는 길로만 다니셔야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Do not touch suspicious object 라고 해서 약간 뭔가 의심이 가거나 저건 뭘까? 싶은 것들은 절대 만지지 마시고 call 911 911을 부르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봐왔어요. 이런 식의 표지판들도. 이전에 군사작전 지역이었거나 혹은 사격 훈련을 하는 곳들에서는 불발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잔해 같은 걸 발견해도 절대 건들지 말라 라는 표지판들은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으스스한 이유는 이런 게 이 땅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터지지 않은 뭔가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처음 봤던 그 마인 워닝 그 있잖아요. 지뢰주의. 그거랑도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일단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군대를 갔다 오기도 하고 혹은 미국은 실제로 총기를 취급하는 나라라고 해도
총기를 실제로 두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할 일이 거의 없잖아. 근데 이 앞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만졌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표지판이라는 점에서 무섭습니다. 많이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종류의 표지판이 아니니까요. 다음 그 밑에는요, Danger of Fallings라고 해서 낙상주의 뭐 이런 식의 표지판인 건데 딱 봤을 때 하나도 그런데 없어 보이거든요. 절벽이. 그죠?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요렇게 막 요란버적하게 막 이런 거 사실 별로 안 무서워요. 요런 게 진짜 무서운 거야. 아무 일도 벌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이런 식의 표지판이 있는 거, 이게 공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여기 써있는 거 보니까 이 길 끝에 바로 절벽이 있나 봐. 이렇게 좀 숲풀 때문에 안 보이는데 좀만 가도 바로 절벽인가 봐. 여튼 그렇네요. 다음 또 뭘까요? Danger, poison, 위험한 독소가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경고 표지판인 것 같습니다. Sodium fluoroacetate?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무슨 뭐 화학 물질 이런 거겠죠. 이런 게 toxic to people and animals라고 해서 사람 그리고 동물에게는 굉장히 유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먹이 같은 건가 봐. The bite라고 써 있어요. 이게 미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ylindrical cereal pellets라고 해서 이 원통형 모양의 사료처럼 생겨 있는 그 미끼가 이 인근에 많이 뿌려져 있나 봐. 땅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Between 10 and 25 millimeters in diameter라고 합니다. 이게 직경이나 이런 것들이 10에서 25mm 정도 되는 작은 시리얼 모양의 미끼가 산재해 있다. 그리고 dyed green이라고 해서 녹색깔이래요, 그게. 근데 봤을 때 뭐야? 귀엽다. 먹어볼까? 하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겠죠.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앞쪽에 유해 동물이랄까? 뭐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좀 잡아서 없애기 위해서 뿌려놓은 그런 미끼가 사람이나 일반 반려동물이 먹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 꼭 먹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표지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do not touch poison bait라고 해서 이 미끼 그거를 손대지 마십시오. Watch children at all times. 아이들을 특히 항상 조심히 감시하시면서 좀 주의를 기울여달라 라고 써있고요. 다음 세 번째, do not eat animals from this area. 이쪽 지역에서 잡은 동물들은 먹지 마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Poison baits or carcasses are deadly to dogs 라고 합니다. 그 미끼를 특히나 개가 먹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네요. 글쎄 이런 곳에서 사람이 그걸 주워서 먹을 것 같진 않아요. 동물이 먹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간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입마개를 정말 씌워놔야 될 것 같아. 걔네들은 진짜 그 뭐랄까 식욕 이런 게 뭐랄까 억제가 안 되나 봐.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거북이도 키우고 있지만 걔네의 그 식욕은 진짜 눈 돌아가요, 애들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다이어트 한번 할까? 이런 식으로 안 먹기도 하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이 식의 양 같은 걸 좀 조절하는 느낌이 있는데 걔네들은 그 동물들의 경우에는 먹는 것이 곧 생명 연장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무조건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료를 아무리 많이 주고 데려가도 그런 걸 발견했을 때 걔들이 밥이당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도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danger, 위험합니다. If fire gong rings, 화재 경보 알람 이런 게 울리게 되면은 leave building at once. 단숨에 건물을 빠져나가십시오.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여기서 뭐, 그 안에 핸드폰 놓고 왔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나가라. 바로.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be suffocated by the gas released to quench the fire 라고 해서 이 소화를 위해서 어떤 특정적인 가스가 분출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불을 끄기 위해서 건물에서 특정적인 소화제 같은 게 촥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질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거기에 그런 시설 같은 게 사람이 통제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나 봐. 그냥 울리면 바로 삥 푸슉 나가는 건가 봐.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안전 이런 것 그런 게 좀 뒷전이 될 수 있으니까 당신 안전은 당신이 알아서 챙기셔야 한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다음 표지판도 있습니다. 카우아이 아일랜드에서 카우아이 섬에서 발견된 표지판이래요. Beach warning, 해변에서 있을 일에 대한 경고 뭐 이런 겁니다. Do not go, 가지 마세요. Near the water? 그쵸? 물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바닷가에 있는 표지판인 건데, 그죠? 물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Unseen currents have killed 라고 써있는데 보이지 않는 파도가 여태까지 사람을 죽인 이 횟수가 밑에 이 미국식 발을 정자로 빼곡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파도 때문에 사망했다 라고 써있는 건데요. 사실 다른 것들은 별로 안 무서운데요. 이 표기가 좀 무섭네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뭔가 찍찍 여기 마지막에 2개 그어져 있는 거가 조만간 왠지 채워질 것 같아서 상당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게 실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경고의 의미로 만들어 놓은 표지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unseen currents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파도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해안경계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해안GOP 출신이니까 거기서는 일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너울성 파도라는 게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 검색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SBS 뉴스입니다. 사람 잡는 너울 다 같은 파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글인데요. 보시면 파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정도의 파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파도인 걸 알 수가 있죠. 지난 3일 오후 5시쯤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백사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20대 남성 3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가 1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2명이 숨지게 되었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통상 너울을 이해하기 쉽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명칭은 너울이고요. 일반적인 파도, 그러니까 이제 풍랑 혹은 풍파 때문에 발생하는 파도는 말 그대로 바람 때문에 생기는 파도입니다. 특정한 해역에 일정 강도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 때 그 에너지로 파도가 생기는 것이죠. 반면 너울은 해당 지역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다른 해역의 기상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도가 전파된 큰 물결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압이나 태풍 등 기상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풍랑이 이동하면서 너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너울에 의한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너울은 바닷가의 날씨와 상관없이 밀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의 경우에는 대개 바닷가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파도가 높아지면서 딱 봐도 파도 높겠다. 날씨 구린 거 보니까 오늘 나가서 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너울성 파도의 경우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에도 바람이 없더라도 갑자기 해안으로 밀려올 수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물놀이를 즐기고 싶은 욕구가 강한 상태에서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파도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파도들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제가 해안경계부대에 근무할 때 많은 경고를 들었어요. 절대 높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쑥 와서 쑥 땡겨간다는 거야, 사람을. 기본적으로 파도가 한번 탕 치면은 싹 치고 슉 데려가잖아. 너울이 그게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너울성 파도를 좀 주의해야겠죠. 특히나 여름철이 되면은 일기예보 같은 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해안 지역들은 너울성 파도에 대한 경고도 미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너울성 파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지판이 걸려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다음입니다. 더블린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표지판이었대요. Do not stand, sit, climb or lean on zoo fences 라고 해서 이 동물원의 난간에 기대거나 뭐 앉거나 뭐 올라가려고 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If you fall, 당신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animals could eat you. 그 동물들이 당신을 먹을 수 있습니다. And that might make them sick. 그렇게 해서 동물이 당신을 먹게 되면은 그 동물들이 아파할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상당히 동물주의적인 생각이네요. 보통 이제 동물이 당신을 먹게 되거나 위해를 가하게 되면은 당신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인데 여기서는 동물이 당신 떨어지는 그거 먹었다가 동물이 아파질 수 있으니까 동물 생각해서라도 펜스에 기대거나 올라가거나 앉지 말라. 이런 겁니다. 아마 농담이겠죠. 농담 관련된 느낌인 것 같은데 색다르네요. 항상 사람만 주의하고 경고하는 표지판 봤다가 동물이 아플 수 있으니까 당신이 좀 뒤로 가 있어라 이런 말은 또 오랜만이라서. 근데 이제 정말 많은 표지판들 많이 봤는데 그중에 동물원 관련되어 있는 표지판들도 많이 봤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표지판들의 요지는 딱 하나예요. 동물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당신의 절대 우호적인 친구가 아니다. 라는 건데 근데 이제 뭔가 귀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동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만지고 싶다 하다 보면은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거겠죠. 짧게만 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 거기에 주인공이 그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네, 소설 원작이고 영화도 됐던 작품인데요. 이제 그 주인공 남자 하나가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돛담배 같은 거 하나에 실려서 이제 태평양 이런 데를 표류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돛담배에 호랑이가 같이 있었어. 호랑이 한 마리랑 돛담배. 근데 표류 중 이거인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요. 그 뜬금없잖아요. 바닷가에 어떻게 호랑이랑 단둘이 돛담배에서 표류를 할 수가 있는가가. 그게 뭐냐면은 원래 주인공의 가족이 되게 부유했어. 부유해서 동물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동물원 위치를 좀 바꾸게 된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동물들을 다 배에 싣고 이동하다가 배가 갑자기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구명정의 주인공이 올라타게 됐는데 그 동물들은 위험 감지 능력이 더 뛰어나잖아, 사람보다.
먼저 타 있던 거지. 그 구명정에. 거기에 뭐 다 있는 거야. 얼룩말도 있지, 오랑우탄도 있지, 뭐 다 있던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버버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그 안에 안쪽 깊숙한 배 한켠에 호랑이도 있던 거야.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그렇게 표류가 발생하기 전에 그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호랑이의 이름이 표기가 잘못됐어.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 호랑이를 수입하는 사람? 그 안전관리 책임자의 이름이 리처드 파커였어. 근데 그 이름을 호랑이의 이름란에다 적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호랑이를 리처드 파커라고 부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이제 주인공이 자기네 동물원에 호랑이가 왔으니까 너무 반갑잖아. 우리 동물원도 드디어 호랑이가 있다. 애들은 호랑이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호랑이한테 친해지고 싶으니까 살코기를 떼가지고 자기가 손으로 직접 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손에다가 고기를 올려놓고 호랑이한테 주는 거지. 리처드 파커한테. 그럼 이제 호랑이가 싹 보면서 천천히 다가오거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미친놈 뭐하는 거야? 이러면서 뺨싸대기 딱 때리는 장면이 나와. 아들 뺨을 착.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동물을 볼 때 동물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의 눈에 비친 나를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선한 사람은 동물을 보더라도 선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어떤 정말 맹수라든지 뭐 먹이사슬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투영돼서 동물을 보기 때문에 온전하게 동물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먹이 줄 때 고기를 같이 주면은 내 손도 같이 주는 거지 뭐. 그렇잖아. 그런 거에 대한 경고였던 것 같아요. 동물원들마다 다 그런 표지판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표지판도 있습니다. Things to know before you go. 당신이 가기 전에 꼭 알아야만 할 것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Navy pilots conduct training exercises in Pamlico Sound using jets and helicopters라고 해서 이 뭐라고 하죠? 해군 그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트기랑 헬리콥터를 가지고. 이 팜리코 사운드라는 게 약간 그 산호 지대라고 하네요. 그래서 a target ship is located 6 nautical miles south-southeast of Stumpy Point and see pilots using this training area too 라고 적혀 있습니다. 좀 긴데 뭐가 됐든 간에 이쪽이 이제 해군 관련된 기지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해군에서 일하는 분들은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제트기 타고 어떤 타격 훈련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목표를 하나 잡아가지고. 근데 그 목표로 쓰이는 그 특정적인 사물이 배치가 돼 있다는 거야. 이제 6해리쯤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건데 해리는 이제 바다에서 쓰이는 거리의 단위고요. 대략 한 2km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2km 떨어진 곳에 실제 조종사들이 타격 훈련을 할 때 쓰는 그런 모형 배 같은 게 이쪽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이쪽으로 뭔가 낚시를 간다든지 혹은 뭐 패러글라이딩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레저 스포츠를 할 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훈련 때문에 쓰는 그런 게 여기 있으니까 그 인근에서 놀다 보면은 내가 맞을 수도 있잖아.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폭발하진 않지만 어쨌든 폭탄 모형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Or fire machine guns and self-propelled munitions라고 해서 그 머신건 같은 거, 뭐 자동 소총 이런 것들을 발사할 수도 있고 그쪽 지역으로 혹은 유도 미사일 같은 것들을 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쪽 가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그죠?
This area, 이쪽 지역은 is called the Longshore Naval Ordnance Area 라고 부른대요. Danger Zone이랍니다. The danger zone is circular area having a 1.5 miles radius with a target ship moored in the center at 라고 합니다. 다 알아볼 필요는 없고 이쪽 경도 위도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쪽을 이제 지름으로 해서 1.5마일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이쪽 지역이 피격 대상의 위험한 지역이니까 가지 마셔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타격 훈련을 하는 곳이라면은 그쪽 지역 인근은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실은 육군들이 하는 사격 훈련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사격 시 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표지판들은 많이 봐왔는데 해군이 사격 훈련하는 곳이니까 위험할 수 있다라는 표지판은 또 처음이라서 색다르네요. 또 어떻게 돼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다. 그죠? 모형 배 같은 거 혹은 뭐 안 쓰는 배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놨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 다음 표지판도 있는데요. 야, 이게 진짜 공포지. 이게 공포예요. 마지막 화장실. Last Toilet이라고 써 있습니다. 야, 각국의 언어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사실은 이게 공포 아닐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공포는 이 정도야, 사실은. 하지만 요걸 보면은 정말 한 번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나 정말 준비가 돼 있을까? 정말로 지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반문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표지판도 있습니다. Heart something in the wall or ceiling? 혹시 벽이나 천장에서 뭔가가 들리시나요? If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Report in there 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뭐가 보이시거나 하시면은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밑에는 어디다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씨, 너무한 거 아니냐? 벽에서 뭔가 들리거나 천장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 이러면은 꼭 우리에게 보고해달라 라고 하는 게 졌다가 뭐 누구 묻어놨나? 이 생각이 드니까 예, 혹은 약간 이 세계에 어떤 게 막 생물이 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으스스한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래에 보수공사 같은 걸 해서 안에 있는 수도관이나 이런 데에서 물이 새거나 해서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혹시 들리게 되면은 꼭 시설관리팀으로 알려달라 라고 하는 표지판인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생각 없이 봤을 때는 무섭잖아. 아, 벽에다 뭔 짓을 했길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 좀 알아봤는데요. 아까도 본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보통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야.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길로 닦아놓은 곳이 아닌 곳을 굳이 갈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곳에 가거나 했을 때도 꼭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맙시다.